안녕하십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개 속이죠. 부동산 시장의 시계가 선명하지 않은 요즘 세상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둔촌 주공 아파트 약 12,000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둔촌 주공의 새 이름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공모를 해서 지은 건데요. 현재 둔촌 주공 아파트 주변에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비교적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는 당연히 숲이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온수할 때 우리가 따뜻하다는 온자를 써가지고 파크 옆 숲속에 따뜻함을 주는 아파트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이름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이 외우기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면 좀 쉽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면은요. 저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시공사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을 대략 한 500억 정도는 거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를 통해서 금매물 부동산 TV를 통해서 약 한 4, 5천만 원 주고 사신 분들은 가격이 지금 떨어진 시점에서도 약 한 1억 5천, 2억씩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등기가 다 끝났죠. 오늘 강의의 목적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 강동구 둔촌동 주공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 강의를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설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현재 아파트의 급매물은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앞으로 요 부근에 분양을 하면은 신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최저점은 어느 정도인지 최저점이라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가격을 말하겠죠. 그거를 분석을 해 드릴 것입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어떤 땅을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기와 가까운 그런 정도의 계약이어서 거의 다시 팔 수가 없을 정도로 됐을 때 저한테 울며 불며 상의를 해옵니다. 그때 정도 되면은 이미 시간은 늦죠.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은 최소 부동산은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약 몇만 원, 몇십만 원 내고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소개시켜준 부동산은 이거를 팔아야 수익이 되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할 테고요. 바로 옆에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은 자기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아니래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되겠죠. 커피를 사주시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분석을 위해서는 4개를 비교할 거예요. 우선 해당 오늘 강의 주제인 준촌 주공 아파트랑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준촌 주공만큼 괜찮은 선사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주공 아파트는 한강변이 아니에요. 한강변에서 약 한 2km, 2,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선사 현대는 바로 한강변에 붙어 있습니다. 둔촌 주공은 세대가 12,000세대고요. 선사 현대는 2,938세대입니다. 약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을 위해서 송파 헬로우 시티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거 역시 한강변에서 약 한 3, 4km 떨어졌고 세대수는 약 한 9,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잠실 리센츠 아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부동산 큰 흐름을 바라보는 그 전망을 알기 위해서 참고로 놓은 거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둔촌 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는 25평 기준으로 9억 8천에서 10억 6천 정도 합니다. 30평대는 12억 4천부터 해서 13억 2천 정도 분양가가 측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본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의 대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옆에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바로 약 한 3,000세대 되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 현대 아파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요, 우선 큰 줄기를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시절에 약 3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25평 아파트 가격이 3억 2천에서 3억 6천 요 정도 시세를 실거래가입니다. 이게 요 정도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 한 4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기 바로 전에 4월 달에는 시세가 약 한 4억에서 4억 4천5백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 임기를 시작했죠. 그럼 그때 25평 매매 가격이 4억 1천부터 해서 5억까지 거래가 됩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4년 동안은 약 한 10% 정도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기 시작 시 약 5억으로 출발한 요 아파트는 1년 뒤에 약 한 6억 5천, 그 다음에 2년 뒤에 6억 5천, 6억 7천 요 정도 하다가 3년째 20년도에는 약 9억 정도에서 10억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은 21년도에는 약 11억 5천, 12억, 최고 가격은 12억 5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음을 실거래가입니다. 이게 실제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시점인 2022년 12월 초입니다. 지금이 12월 5일인데요. 11월 달에는 계약된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9월 거로 실제 거래 내역을 적어 놨습니다. 7, 8월만 해도 9억 하던 것이요. 9월, 10월에는 약 7억대로 가격이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5평
선사 현대 가격이 7억대라고 하면은요, 대략 한 2019년에서 2020년 정도의 그 가격대로, 즉 몇 년 전 가격대로 회귀된 것 같습니다. 선사현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바로 한강하고 붙어 있고요. 둔촌 주공아파트는 한강에서 약 한 2, 3km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부동산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한번 바로 밑에 있는 송파구 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헬로우시티는 둔촌 주공과 같이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약 한 9,500세대 정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에서 약 한 3, 4km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잠실 리센츠 아파트는 5,563세대인데 비해서 바로 한강하고 붙어 있어요. 즉 선사현대랑 위치가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즉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와 한강변이 아닌 아파트를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둔촌 주공과 같이 송파 헬로우시티는 9,500세대 대단지죠. 그 다음에 한강변에 있는 거는 5,500세대입니다. 자, 송파 헬로우시티와 리센츠 맨 아랫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입주 시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에 25평은 송파 헬로우시티가 약 한 8억에 거래됐네요. 7억 9천에서 8억 4천. 그런데 한강변인 잠실 리센츠는 9억 5천에서 9억 8천에 거래됐으니까 대략 비교해보면 약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강변이 1억 5천 정도가 더 비싸요. 여러분들이 한강변 아파트를 두 개를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대략 2019년에서도 약 한 1억 5천에서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년도 돼가지고 11월 12월에 16억 5천, 17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잠실 거는 18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그럼 맨 위에 2022년 현재 시점을 한번 볼게요.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헬로우시티나 리센츠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았어요.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는 헬로우시티는 14억 5천에서 18억 5천 요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 잠실 리센츠는 16억 5천에서 18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회귀한 거죠. 즉 한강변 아파트가 약 대략 한 1억 5천, 2억 정도 가격이 다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분석의 틀을 강남구나 서초구로 가도 한강변 아파트와 그렇지 않고 한강변에서 2, 3km 떨어진 아파트의 25평 가격은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약 한 2, 3억 또는 많으면 한 4억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다시 강동구로 넘어와서 선사 현대 아파트를 지금 지으면은 대략 원가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동구의 한강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토지를 뭐 1만 평, 2만 평씩 구하는 그 자체가 힘들죠. 설사 구한다 하더라도 한 평당 가격을 5천만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5평 짓는데 대략 한 3종 주거지역이라고 보고 8평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러면 땅값만 약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댓글에서 뭐 30평대 아파트가 3억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최소 650, 평당 7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평당 8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평당 700씩 잡았을 때 25평 하면은요, 건축비만 1억 7,500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빌라를 지으려고 해도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취등록세 들어가죠. 부동산비 줘야 되죠. 또 돈이 없으면 이자도 내야죠. 여기에서는 기타 비용을 15%로 잡았지만 요즘 아파트 짓는데 보통 한 3년씩 걸리는데요. 요즘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이자율이 평균 약 한 7%씩 됩니다. 그러면 15%라는 거는 의미가 없죠. 더 높아져야 되겠죠. 아마 약 한 30% 정도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그 비율을 15% 정도로 보면은요, 약 한 8,62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한강변에 25평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는 토지대 4억, 건축비 1억 7,500, 기타 세금, 취득세, 이자 비용 이거 8,625만 원 하면은 원가가 6억 6,100만 원 정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집장사라고 해도 어떤 분식집을 해도 약 한 20%에서 30%의 마진을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25% 정도 마진을 본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팔으면 1억 6,500 정도 이익을 본다고 하면 대략 분양 예상가는 약 8억 3천 정도 예상합니다. 저라면은 요 정도 가격에 분양을 할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시행사 원가인 6억 6천 미만으로 떨어지면 공사 현장은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 지어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선사 현대 아파트의 급매물은 아무리 떨어져도 6억 6천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소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강동구에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선사 현대 아파트가 약 7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 여기에서 최저가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둔촌 주공으로 돌아오면은요, 분양가가 약 10억인데 이거는 2025년 입주입니다. 요 당시의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이 없을 테니까는요. 그런데 선사 현대 아파트는 요즘 어때요? 물가가 뭐 라면이니 과자니 분유니 우유니 다 올라가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7%, 8%씩 합니다. PF 이자가. 근데 7%, 8%도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2025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약 25평 원가는 대략 한 9억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전세 끼고 그냥 갭 투자로 이렇게 사실 분들은 선사 현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2025년도에 새 아파트에서 입주하실 분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각자가 요 분석의 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평대는 대출도 안 되고 분양가가 12억 4천에서
13억 2천 정도 하는데요. 주로 실거주자 위주로 분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분양받은 가격에서 불과 1, 2억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이요. 그러니 실제 이 정도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은 가격이 2, 3억 더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이번 분석의 틀에서는 뺐고요. 다음 2강인 송파 했을 때 30평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런 요인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미국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 즉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라면은 이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 3월쯤부터는 금리가 더 이상 미국 금리는 올라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100달러를 살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원, 13만원 이렇게 줘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100달러짜리 하나 발행하는데 돈 100원, 200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금리 올리는 목적이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라면 내년 3월에 끝날 테고 만약에 금리 올리는 목적이 중국을 뭉개버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미국이 100달러짜리 화폐를 100원, 200원 주고 계속 찍어내려고 그러면은 중국이 힘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은 미국 화폐를 위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아주 확 떨굴 목적으로, 즉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확 떨궈서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이 이렇게 중국을 몰락시킬 목적으로 금리와 환율을 가지고서 휘두른다고 하면 이거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갔죠. 요거는 맨 마지막은 그냥 여담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심도 있는 강의를 이렇게 계속 올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몇 강의만 들어도 거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보다도 더 부동산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놔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물건들이 이게 진짜 급매물인지 이 급매물이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이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